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매쇼의 김선윤, 정동욱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이번 주 내내, 지난주 내내 시장 굉장히 조금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외인들이 주춤하다가 다시 매수를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환율 이슈 때문인데요.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확실하게 이 외인들이 올라가는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10거래일, 11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국내 시장,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자금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은 지난주나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은 액티브 펀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액티브 펀드 자금이 성향이 강한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싱가포르, 이러한, 패시브 펀드 자금이 조금 국내 시장에 유입됐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선진국으로 자금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하게 자금이 묶이려고 국내로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서 좀 더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참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상담 같이 해드릴 건데요. 자,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에서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좀 이따가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외인들이 거의 4천억 가까운 매수 물량 보여줬고, 기관들이 확실하게 매수로 좀 돌아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아직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선 제가 정동욱 멘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동욱 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시장, 시장을 환율이 지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1.6%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 현대, 기아차도 2%가 넘는 하락을 보였지만, 코스피 시장은 오히려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20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 그 말은, 원화 강세의 수혜주, 이런 기초 소재주들이 오늘 대거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시장이 전차분한 하락하에서도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만약에 기초 소재 이러한 철강 화학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면 국내 코스피 시장 조금은 대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걸맞게 액티브 펀드가 아니라 패시브 펀드 외국계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패시브 펀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역시나 기초 소재, 특히나 철강이나 화학 같은 종목 이런 기업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확실하게 좀 시장 재밌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낮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 잘 맞아떨어지고 있죠. 철강, 조선, 화학. 조정이 올 때마다 그냥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제대로 터지네요. 자, 호주 달러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국내 원달러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자, 지금 현재 1,04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IMF 이후 2008년 이후부터 해서 이런 IMF가 아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한 3번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3번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외인들은 환율에 어디까지 베팅을 할까요? 오늘 이렇게 강하게 3,600원 이상 들어온 걸 본다면 저는 외인들이 이 환율 자체가 저는 1,000원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에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뭘 보셔야 되죠? 아까 말씀 주셨던 전차군단은 좀 위험하고요. 삼성이나 현기차금 유의할 수가 있고 오히려 철강 화학주들의 펀드멘털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화되고 원자재 싸게 들어오니까 그 포인트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인들의 기간 매수, 특히 기간이 지금 투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투신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인은 괜찮은데 기관들의 매수 포지션 보시면서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긍정적이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있는데요. 키워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한국전력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국전력 오늘 정말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드디어 주가가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가면서 좋은 수급까지 동반했습니다. 자, 실적 기대감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으로 정동원 멘토님 준비를 하셨습니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상승은 뭐 당연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포트에도 이제 한국전력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한국전력은 사실상 뭐 워낙 강세 수혜주 뭐 이런 수혜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대형주를 따라서 4%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한국전력의 외국인 수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50만 주 가까운 수급이 들어왔고 사실상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매도를 일관했던 3월달, 2월달에도 외국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돼 있고 역시나 2015년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갱신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역시나 역사적 PBR 고점 5만 원 부근까지는 조금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환율이나 이러한 단기 이슈에 민감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주들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국전력 오늘 뭐 이제 박스권을 탈피하는 그런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안에는 이제 4만 원 선 안착은 무조건 하지 않는 무조건 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전력을 4만원까지 과감하게 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철강입니다. 자, 철강주들 정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철강주는요, 저희 두 멘토님께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포스코가 좋은 흐름으로 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다음 현대제철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시가총액 이 상위 종목군에 있었던 철강주들, 그리고 코스피 대형 철강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철강주 뭘 보셔야 됩니까? 당연히 민감주, 지금 환율을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죠? 호주 달러가 올라간다.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철강석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 쪽에서 많이 가져간다. 그로 인해서 또 상해 지수가 2000포인트일 때마다 철강이나 조선주들이 바닥을 치면서 올라갔던, 화학주 마찬가지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그걸 놓치지 말고 상해 지수 2000포인트 찍고 올라갔으니까 같이 따라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연말까지는 봐야 된다. 1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거 다들 아신단 말이에요. 예상치에 부합할 겁니다. 안 좋은 예상치에 부합할 거예요. 2분기부터 확실히 개선상 잡히는 게 이번에 환율 제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자재 왕창 늘려서 2분기 때 제대로 먹고 3분기 때까지 같이 이어간다고. 그래서 철강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예요. 제가 탑픽 좀 뽑아드릴게요. 자, 매수할 만한 철강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제철 가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이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려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의 3일 연속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그렇게 안 들어오던 여기 보시면 투신권의 매수가 퍼펙트하게 오늘 24만 주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오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차트 흐름도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다가 튀어 올라갑니다. 조정이 나올지언정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도 역시나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먼저 치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큰 그림을 보자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반등을 주면서 걸리는 구간은 이 박스권 거의 상단 부분은 최소한 중단 부분까지는 가격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33만원에서 34만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현대제철과 포스코는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정동호 멘토님 오늘 철강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철강주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철강주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맨 첫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철강주는 어떻게 바닥을 제대로 잡느냐가 조금 중요한 종목이 아니었나 그런 업종이 아니었나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선훈 멘토님께서 지금 뭐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따라한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현대제철에 대해서 주가 차트 지금 김선윤 멘토님께서 뭐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의 기본 밸류 내재 가치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월 중순 한 6만 5천 원 부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현대제철 6만 5천 원 선 부근은 역사적 PBR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3월 중순쯤에 지금 한 27만 원 부근에서 제가 포스코도 역사적 PBR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목 다 PBR이 0.6배 부근까지 하락했던 게 3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런 대형주 특히나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 PBR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사적 PBR 저점에서 잡고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기다리면 올라가는 것이 이러한 대형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은 이제 모멘텀 기대감을 조금씩 반영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철강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환율 자체가 워낙 강세의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단 조심해야 될 점은 역시나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역시나 1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러한 포스코와 현대제철 다소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 역시나 현재 모멘텀을 타고 있는 기간까지는 역시나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단 조정 시점은 1분기 실적이 발표될 그 시점 부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1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현재 모멘텀을 타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상승한 부분을 차익 실현하고 1분기 실적이 발표될 시즌쯤에는 역시나 매도를 했다가 다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다 해소된 이후에 다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세 번째 준비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코라오 홀딩스입니다. 자, 코라오 홀딩스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코라오 홀딩스는요, 제가 오후장에 그러니까 수급 100점주 수익의 재구성 시간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1,400원이 올라가면서 지금 한 5.4%까지 급등을 하면서 27,000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26,000원에 추천을 드렸고요. 약 4% 수익이 나고 있는데, 자, 코라홀딩스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가총액에 대해서 한 국내 IT 관련주들이나 여타 대형주들의 하청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항상 시가총액 1조의 벽에 조금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그런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체 회사 기술을 갖고 있고 또 하나 판매망을 알아서 하고 있죠. 라오스의 삼성전자라고까지 칭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대인데 가장 이제 유사한 종목을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파트론이라는 종목 주가가 많이 치고 올라가서 1조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기의 시가총액은 6조 수준입니다. 그런데 파트론은 1조를 준다고요?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파트론을 1조, 삼성전기가 6조 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아예 갖고 있는, 아예 판매망을 알아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대형 기업들의 하청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은요, 약간의 시가총액 부분을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올라가게 두지가 않습니다. 그 포인트를 항상 기억하고,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예 라오스를 거쳐 미얀마 여러 군데로 다시 지금 매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 또 하나 최근 들어서 S&T 모터스를 딱 먹어버렸죠. 왜 먹었습니까? 자, 코라홀딩스가 라오스나 그쪽 동남아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합니다. 자동차도 판매하는데 문제는 S&T 모터스의 자동차 기술력까지 갖고 와주면서 CC를 올린단 말이에요. 100cc, 200, 300, 600, 700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델층을 쫙 여러 가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판매를 늘린다는 거죠. 사실 라오스 같은 지역은요, 자동차 판매량 자체, 자동차를 타고 있는 인구가요,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동남아 쪽이 다 그렇죠. 오토바이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기술력 확보를 위한 부분으로 흡수를 했다는 거 잘한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추가 매출 역시나 발생한다는 거. 그 포인트를 지금 기관들과 외인들이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인들 굉장히 많은 물량 들어왔고요. 기간 꾸준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요.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잘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올해도 또 한 분의 강한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려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세 종목 잠깐 키워드 살펴봤고요. 다음은 바로 조금 이제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7일 영업무역이 장중 손절가 36,000원을 터치하며 마이너스 2.7%의 손실로 매도 처리가 확정됐고요. NC소프트 역시 장중 손절가 21만 5천원을 터치하면서 매도 처리가 확정됐습니다. 현재 포트에는 한전기술 한 종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8일 YN텍이 장중 손절가 2,900원을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11.3%로 매도 처리가 확정됐고요. 현재 포트에는 한국전력이 4.4%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보유 중에 있습니다.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예병구 멘토가 KT 손절가를 26,800원에서 31,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차지했습니다. 20.7%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3위는 정재훈 멘토의 DNF가 18.3%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4위는 조민규 멘토의 LMS가 17.2%를, 5위는 새롭게 상위권에 등극한 예병구 멘토의 KT가 13.8%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27.9%로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45.2%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32.9%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아주 혼이 났습니다. 네, 이 방송을 시작한 지 딱 이제 3주째인가요? 되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추천한 종목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 없는 종목이에요. 제가 좀 이거는 운이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오후에 추천한 종목들은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천했던 것들이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좀만 봐보세요.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수익률에 대해서 손절가에 대해서는 칼같이 웬만하면 지키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쳐버리잖아요.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0% 원칙은 제가 고수를 합니다. 10%씩만 담아가신다면은 안전하게 수익은 계속 내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영업무역이 마이너스 7% 매도 처리했고요. NC소프트 마이너스 4% 정도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한정기술은 조금 더 봐도 됩니다. 걱정 마시고 수급 좋으니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영업무역이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요거 좀 봐드리고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이 오늘도 좀 밀립니다. 1% 정도. 지금 그러니까 추천을 제가 요 포인트 정도 드렸고요. 잠깐 봐드릴게요. 요 포인트 정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좀 올라가는데 싶더니만 주가 고스란히 도로 다 토해냈습니다. 가격을요. 자, 상당히 많이 밀렸죠.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크게 볼게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큰 그림에서 보자면 그래도 이게 어떤 라인이 보이십니까? 이 포인트 보입니다. 120 주선 라인에 대한 부분이 바닥 인식으로 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 사실 이게 그래프 자체를 보자면, 차트 자체를 보자면요. 요 포인트에 맞춰서 주가가 반등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요. 요런 인식이 잡히는데, 요 포인트에서 지금은 완벽하게 벗어나면서 충분하게 다시 상승 쪽 올려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추천을 드렸는데, 조금 꼬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 이제 곧 뭐죠? 등산 늘어나고, 당연히 1분기 실적 좋고 2분기 실적 좋아요. 지금 1분기 실적 안 좋다고 증권가에서 너무 후드려 쳐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수급점 부분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왜? 2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거든요. 금방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물력에 제가 손절치고 나가지만 물려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반등 줄 때 더 사도 되는 종목이에요. 아셨죠? 꼭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해드린 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아시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NC 보고 갈게요. 네, NC까지는 볼게요, 제가. 그 기술은 가져가시면 돼요. 자, NC소프트 볼게요. 자, NC도 좀 밀립니다. 밀리는데요. 많이 밀려가지고 손절가를 터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NC를 짧게 보는 종목입니까? 아니죠. 계속 봅니다. 왜요? 실적은 계속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 포인트 보셔야 돼요. 리니지 모바일 꺼내놨는데 별로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로 인한 매출 확대가 되는 거고, 블레이드 솔 지금 유료 결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쪽에 진출 같이 있고, 길드2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2분기부터 해서 4월달부터 그걸 내놨으니까 확실한 개선상이 잡힌단 말이죠.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보십시오. 이 종목도 어떻게 움직이나 봐보세요. 정말 좋은 주가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실 분들은 가져가도 된다. 제가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재밌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재밌고 수급 좋고 좀 수익 좋을 종목을 준비해봤는데요.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3가지는요. 이겁니다. 바커스입니다. 바커스. 뭔지 모르시겠나요? 바카스 아니고요. 두 번째, 한강 프로야구 얘기를 드려보고요. 세 번째, 도미니카 공화국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좀 바커스 얘기를 들으면 좀 알까요? 여러분, 술의 신, 바커스가 술의 신인데요. 이게 좀 너무 퍼지긴 했어요. 그렇죠? 사진이 좀 이렇게 좁아져야 되는데 너무 퍼졌습니다. 여기 지금 들고 있는 게 술잔이에요. 술잔인데 이 그림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걸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림이 좀 너무나 안 좋고 야하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왔는데요. 바커스 같은 경우는 술의 신으로 유명한 아테네 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잘생기진 않았는데 그래도 요 포인트 대충 감이 오시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요거 뭐죠? 당연히 술의 신이니까 술 얘기 꺼내야겠죠. 여러 가지 술이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술인데요. 맥주 얘기를 제가 드릴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주도 있는데요. 일단은 맥주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이게 한강에서 맥주를 먹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슬슬 한강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강 고수부지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뭐를 들고요? 맥주를 들고 찾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한선에는 치킨을 전화기를 시키고 있겠죠. 그렇죠? 그 포인트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프로야구. 자, 2013년입니다. 작년 프로야구 시즌 때요. 오비와 하이트질러가 두 양대 산맥이죠. 두 회사에서 잘 보시면요. 각 프로야구 경기장마다 판매하는 맥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판매되는 맥주량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오비와 하이트가 맥주를 굉장히 많이 팔 것 같은데 당장으로 봤을 때 하이트나 오비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오비에서 좀 치고 올라가면서 약간 역전을 하긴 했지만 확대 가능성, 매출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2분기 때. 2분기 때 매출이 얼마나 좋을까요?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2분기 때는요. 추워서 밖에서 못 먹던 것까지 밖에서 다 먹어버리니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회사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쪽으로 해서 북미를 거쳐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맥주, ODM 방식으로 해서 맥주를 좀 진출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가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2013년 WBC 우승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나라예요. 도미니카, 쿠바 이쪽 나라 있죠? 바로 그쪽 남미 바로 위에 섬이 있는 나라인데요. 인구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한 1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쪽 나라 잘 아시죠? 그래서 야구 경기할 때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맥주 인기가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고서 이 회사에서 도미니카로 진출했고 또 주변국으로까지 쿠바까지 여러 주변의 여러 나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조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하이트진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이트진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올해 아마 여러 가지 이슈가 잡힐 겁니다. 제가 하이트진로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 흐름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는데 차트를 조금 일단 열어놓고요. 차트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트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탈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국내의 맥주 시장 자체가 첫 2조 원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 걱정이 되실 게 있으실 겁니다. 뭐냐면요. 외국계 맥주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아니죠. 전반적인 상승을 한 단계의 레벨업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은 잡히는 거고 또 하나 2분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프로야구 시즌 때문이에요. 경기장에서 다른 맥주 팝니까? 안 팝니다. 오로지 경기장 가보신 분들 아시죠? 경기장 밑에 있는 편의점 가면은 정말 맥주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아주 그냥 빡빡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여러분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권이 있습니다. 자, ODM 방식으로 들어가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나갑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하이튼가요? 오비에서 만드는 호가든이 있죠. 호가든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만드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싼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도미니카 공화국 중에 진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비 맥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에이브 인베브에서 지금 오비 맥주를 조금 재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자 오비 맥주의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1조 5천억 원 약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거기서 맥주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요 한 40% 정도가 되는데 40, 50 되는데 그거를 얼마에 사갔죠? 6조 원의 지분을 사갑니다. 6조에 사가 6조예요. 자, 6조에 사갔다. 그러면 하이트진로의 지금 현재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 수준 자체 주가가 재평가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이트진로의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주고 지금 조정이 나왔다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놓치지 않고서 역시나 외인들이 좀 기관들이 최근에 좀 담고 있지 않나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트를 제가 조금 뒤로 좀 당겨서요 좀 선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차트가 좀 많이 밀렸었어요. 그렇죠? 아시죠? 많이 밀렸다가 흐름이
네, 바뀝니다. 바뀌면서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롭게 그림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바닥 라인 잡고요. 평행하게 라인 잡아서 주가 고점 포인트 잡자면 여기 포인트 바닥에서 첫 번째 바닥 나오고 두 번째 바닥 나와주고 고점 포인트 잡힙니다. 그럼 다음 라인은 어딜까요? 당연히 이 정도 포인트 생길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놓치지 않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요. 오늘 외인들이 8만 주, 기관들이 16,000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은요. 한 달 동안 53만 주 이상 계속 두 달 내내 삽니다. 연기금은요. 물량을 줄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두 달 전으로 돌아가니까 72만 주 들고 있다고요. 자, 연기금 두 달 전으로 어떻게 지워볼까요?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 계속 연기금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줍니다. 연기금 팔고 나가나요? 아직 안 팝니다. 더 사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정도 고점 포인트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수가 밴드를 좀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제가 오늘 종가가 23,850원입니다. 그 포인트 정도를 맞추셔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좀 길게 보고자 합니다. 27,000원까지 요 포인트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손절가 자체는 제가 또 굉장히 짧게 잡죠. 22,700원으로요. 이탈하는 부분, 이 바닥 라인을 이탈하면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않고 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하이트 진로 잘 보시고요. 제대로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이었습니다. 예, 저의 히든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키워드나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포트폴리오 먼저 AS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AS 먼저 드려야 될 종목은 이제 YN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YN텍이, 전일장에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절가를 2,9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전일장에 2,900원, 2,8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손절 처리가 됐는데 오늘장은 오히려 2% 넘게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3,000원 이상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YN텍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모멘텀 또한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역시나 대형주 장세가 오면서 조금씩 밀리는 그림을 그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을 감안했을 때 YN텍 현재 주가는 굉장히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송상으로는 손절 처리가 되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5,000원 부근까지는 조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YN텍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방송상으로는 손절 처리가 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역시나 손절 처리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지켜보면서 기다린다면 최소한 4,500원, 5,0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YN텍이다. 그만큼 저평가된 종목이 YN텍이기 때문에 섣불리 손절 처리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 앞서 대부분의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한 두 달 동안의 박스권을 탈피하는 상승 파동이 오늘 나왔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의 주도하에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기관권에서도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수하는 날수가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한국전력 4만 원 이상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추세가 좋다면 5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키워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환율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돼지고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예, 스포츠 이벤트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키워드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환율이 시장을 지배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뭐 워낙 강세 수혜주들이 특히나 대형주 쪽에서 대거 상승을 보였는데, 오히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워낙 강세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3, 4%의 하락을 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오늘 저가 매수가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환율을 가져왔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년치를 가지고 왔는데 최고점이 1,200원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도 역시나 1,160원까지 환율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장 거의 10원 정도 하락하면서 1,04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근 4, 5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워낙 강세에 따라서 추가적인 외국인 수급이 기대되면서 워낙 강세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030원, 1,020원이 1,020원 밑으로 내려간다면 굉장히 큰 국내 시장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나 워낙 강세의 수혜주는 따로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돼지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서 뭐 돼지고기 삼겹살 굽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특히 삼겹살을 먹지 못했는데 요즘에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금겹살이다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 거의 40% 가까운 상승을 보인 게 이러한 돼지고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이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앞서는 뭐 브라질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왔고 그리고 축구공이 나와 있고 오른편에는 이게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 이제 마스코트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귀여운데 수달이나 해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로 인해서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뭐 맥주, 이러한 소주, 그리고 음료와 같은 산업도 있겠지만 역시나 닭고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닭고기 수요 증가에 예상되는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지바이오라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지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지바이오 한 5,000원 초반대에 한번 추천드렸던 적이 있는데 6,000원 이상까지는 무조건 상승이 가능하고 6,000원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3.6% 정도 하락하면서 6,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지바이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죄송합니다. 예,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지바이오가 왜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 수혜주냐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지바이오가 연간 연결 기준으로 해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1조 5천억 원 매출을 하는데 1조 5천억 원 중에서 1조 원 정도가 사료 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매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워낙 강세는 이지바이오의 굉장한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는 오늘 원달러 하락에 굉장히 큰 수혜주인데 오히려 하락했다 이런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 또 넘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10년간의 수직 계열화 투자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모든 기업은 수직 계열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지바이오 또한 수직 계열화를 2000년 초반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 10년간의 투자가 2013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투자한 부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회수하는 원년이다 이렇게 따지면 올해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종목이 이지바이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투자 포인트는 축산업 호황기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 돼지고기 가격이 뭐 30%에서 40%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우리손 홀딩스
TS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돼지고기 관련된 산업에 진출을 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닭고기 그리고 오리고기와 같은 이런 가금 산업과 관련된 그런 투자 모멘텀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지바이오뿐만 아니라 동우, 그리고 마니커, 그리고 하림까지 해서 닭고기와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이클이 온다 대다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이지바이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닭고기 산업의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상되는 이지바이오 예상 영업이익이 최소한 900억 원 이상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가 2013년도에 영업이익을 393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274억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배가 넘는 900억 원 이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00억 원 이상까지는 좀 무난한 종목이 이지바이오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올해 큰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이 이지바이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3.6% 하락하면서 다시 6,000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5,800원 부근에서 매수하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9,000원 부근까지는 조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이지바이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4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욱 저의 히든카드 종목이었습니다. 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0979님께서 롯데케미칼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3만 5천원, 그리고 비중은 50% 되시는데, 롯데케미칼은요, 제가 정동호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롯데케미칼 23만 5천 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조금 힘들어 하실 부분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1년 이상 아니면 6개월 이상 롯데케미칼은 팔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을 하신다면 23만 원까지는 무조건 상승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28만 원, 29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롯데케미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12만 원대부터 23만 원대까지 근 6개월 동안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역사적 PBR 저점을 잡는 것이 이러한 대형주에서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7월달 12만 원 부근이 역사적 PBR 저점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 그런데 역시나 역사적 PBR 저점을 딛고 2014년 올해 초까지 해서 23만 원 5천 원까지 상승을 보였는데, 역시나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세를 겪었던 것은 중소형주 강세장이 도래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역시나 1분기 실적이 지난해 4, 4분기 실적보다 다소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롯데케미칼이 하락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실적 우려감에 대한 반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18만 원, 19만 원 부분에서 바닥권을
잡을 것이 롯데케미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 롯데케미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3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는 25만 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때 가서 확인해야 될 것은 2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좋게 나왔는지 아니면 중국 경기가 올해 1분기 아니면 지난해 4, 4분기에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두 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2분기 실적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전을 보이는지 그 포인트에 맞추면서 2차 목표가인 25만 원 선을 조금 타진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롯데케미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상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엑터즈 소프트요. 네, 엑터즈 소프트 매수가 얼마세요? 37,620원입니다. 비중은 얼마나 좀 되시나요? 30%예요. 30%. 꽤나 많이 들어가셨네요. 자, 엑터즈 소프트를 매수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는 없고, 방송에서, 잘 모르는데, 방송에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좀 됐는데, 아하. 중국 모멘텀도 있고, 그런 데서 네. 자꾸 좀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러니까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 못 파시고, 예. 들고 계시다가 지금 마이너스 구간 10%까지 정도 나오고 계신 상태시네요, 그러면. 예. 안타깝네요. 조금 이제, 많이 드실 수 있던 10% 이상 수익이 나실 수 있었는데 좀 정리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엑터즈 소프트 어떤 게임 만드시는지 혹시 아실까요, 선생님? 게임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아버님, 이거 선생님 종목이에요. 무슨 게임 만드는지 아셔야죠, 그래도. 이게,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작년에요, 밀리언 아서라는 카드 게임이 있었어요. 모바일 폰으로 하는 게임인데, 그게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거의 페인 게임, 페인 양성 게임이라 그래서 아주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던 그런 게임입니다. 한번 빠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게임인데, 그 게임 카드를 뽑기 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결제를 하면서 엑터소프트 주가가 작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리언 아서가 작년 여름 이후부터 해서 시들시들해지니까요, 주가가 보시면요, 많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올라갔던 이유는 그 밀리언 아서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2월, 3월에 많이 올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좀 잡으셨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 밀리언 아서 이후에 새로 출시가 게임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인기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워낙에 지금 그때 당시보다 지금 게임 나오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매도하신 시점을 좀 놓치신 게 맞고요. 지금은 다시 그 매수하신 가격 위까지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많이 밀렸다가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게 신규 게임인데요. 내일 그리고 모레 목요일, 금요일과 더불어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으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반등폭이 좀 컸기 때문에 신규 게임 기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대신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한 번 33,000원, 2,000원대 아래, 최소한 33,000원 아래도 떨어져 버리면요, 그때는 선생님 정말 안타깝지만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수급적인 부분 원래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뚜렷하게 지금 매수를 보여줬던 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기타법인 쪽인데, 기타법인 쪽에서 보시면 매도세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계속 그냥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반등 쪽이 힘들다. 대신에 투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포인트를 보고서 최소한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다시 반등을 주면서 어디까지 올려놔야 되냐면요, 요 포인트 정도, 한 36,000원 위로는 올려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다가 36,000원 올라가면 홀딩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33,000원에 내려가시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 상담이 또 있습니다. 정도면 선생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상담을 요청하신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예, 만도입니다, 만도. 아, 만도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13만 5천 원에 비중이 한 30% 이렇게 됩니다. 아, 1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전일장 뭐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하기 전에 매수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만도가 이제 전일장 하한가를 기록했던 이유를 조금 파악을 하신 상태인가요? 이게 사실은 4월 4일 날 그 추천 종목이었어요. 막상막하 투면소에서. 네. 그래서 그 추천 종목하길래 들어보고 제가 그 월요일 날 매수 결정을 했는데 화요일 하한가를 맞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분할한다고 뭐 그렇게 해서 정보제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뉴스 때문에 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전일장 하한가를 기록을 했던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도가 한라홀딩스와 그리고 사업부 만도로 이제 인적 분할을 실시를 하는데 조금 만도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인적 분할을 실시를 합니다. 지금 뭐 한라홀딩스와 만도 지금 분할 비율 자체는 48대 그리고 52 거의 5대5 수준으로 인적 분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산과 차입금 좀 안 좋은 쪽으로 분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금성 자산이 5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4,500억을 한라홀딩스가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를 만도가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차입금 같은 경우도 1조 3천억 원 중에 9천억 원 정도를 만도 부채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5대5로 인적 분할을 하면 한라홀딩스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주가가 좋으려면 만도 쪽으로 좀 호전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한라홀딩스를 조금 밀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라홀딩스가 만도만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라면 이러한 인적 분할로 인해서 전일장 뭐 하한가를 기록할 리가 없겠지만 역시나 한라홀딩스는 만도 이외에 여러 가지 지주회사를 계열사를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역시나 희석 가치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일장 하한가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장은 전일장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4%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13만 원 회복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뭐 급락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도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14만 원 부근까지 기다려보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3개월에서 조금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섣불리 손절하는 그런 사태는 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상막하 투맨쇼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마치도록 하고요. 진짜 좋은 수익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한 번 더 좋은 수익을 AS해드리도록 하고 또 한 번 재밌는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